저는 오늘 아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할 건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제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만 힘들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힘듦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은 딸 키우는 어머님들은 보통 인터넷에 뭔가를 칠 때 딸 키우기를 치면 이런 것들이 주로 뜨는 것 같아요. 자, 딸 키우는 재미. 딸 키울만 나겠다. 딸 키울만 나겠네. 이런 것들이 주로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보면은 아들자만 쳐도 아들 키우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검색의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들 키우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어려우시죠? 어머니 아들 키우세요? 어떠세요? 아들 키우기는? 어렵죠. 힘드시죠?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늘 이게 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보다 늘 더 힘든 분들이 도처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루미코님이 계시죠. 그렇죠. 네, 아들을 새 키우는 어머니. 또 한마디 지금 미치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요. 근데 왜냐면 첫째가 저희도 좀 내성적이에요. 근데 조용한 편이에요. 또 첫째만 데리고 나가면은 그거 안 해요. 진짜 조용해요. 괜찮아요. 근데 둘째가 가면은 그 얌전했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시너지가. 네. 거기에다가 셋째는 지금 4살인데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형한테 마음에 안 들면 형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 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따가 나가다가 우리 루미코 씨를 잠깐 보게 되면은 가벼운 목내라던가 정말 근데 든든한 부분도 있으시죠? 그렇죠. 네, 아직입니다. 네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있잖아요. 딸 키우는 어머님들에 비해서요. 이것이 조금 짧습니다. 바로 수명. 실제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 진짜 또 지금 같아요. 또 지울게요. 어떡해요. 할수 있을까? 어떡해요. 결국 제가 목내를 가까이 한번 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혼신으로 키우고 계신 거예요.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엄마는 중요한 게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수명이 짧아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 딸은 몇 명을 출산하더라도 엄마의 수명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실이 아빠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실 거예요? 너무 웃긴다. 어떻게 보면 별로 놀랍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심증이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던 부분이 오늘 드러난 거죠. 그죠? 네. 왜 우리는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고 있을까? 왜 아빠는 수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아버님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버님들이 조금 더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막 산만하게 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산만하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봤을 때 왜 저래? 뭐야?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얘가 사고 칠 때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들 때가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도대체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마음이 왜 그래?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럴 때 엄마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아빠들은 어때요? 애가 막 산만히 놀고 있어요. 근데 아빠들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익숙한데 그런 거야? 나 이거 많이 겪어봤는데 이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아를 할 때 되게 무심한 듯한 아빠에게서 아들을 육아할 때는 조금 배워야 할 점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육아법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서 엄마한테 가서 뭔가를 물어봐요. 엄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해주려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가끔씩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을 물어보기도 해요. 저 필요하면 예를 들면은 엄마, 내 총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왜? 이거 왜요? 이거 왜요? 너가 거기 놨잖아.
왜 물어보고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머님들 대부분 내 아들이 되게 사랑하니까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물을 끄시고 짜증이 나도 한 번 더 참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치.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봐봐. 장난감 갖고 와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끼워야 되고 이렇게 친절하게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물어보고 안 들어. 물어보고 안 들어.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때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속이 터지. 그렇죠. 근데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들은 조금 달라요. 그죠? 아들이라서 물어본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봅니다. 그 아빠들은 어떻게 하시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자상한 아버님도 계시지만 어떤 아버님들은 되게 무심한 듯 시크한 듯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봐봐. 앉아. 해봐. 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답답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 거면 내가 가르칠게 차라리. 막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빠의 무심한 듯한 교육법이 어떨 때는 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배워가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애들은 조금 더 어른의 조언과 무언가 어떤 책에서 나온 지식 같은 걸 보고서는 위험을 피해가면서 배워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면 남자는 조금 더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남자애들이 아빠의 무신경한 대답으로 인해 한 번 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엄마의 지나친 설명으로 인해 실험과 탐구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가. 그렇구나.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배워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의 차이를 보면은 얘네들 학교 끝나고 났을 때 행동도 좀 다릅니다. 여자애들은 어떻죠? 학교 끝나고 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위에서 방언이 터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 대박 있잖아. 뭐 샛별반 선생님이 누구 좋아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딸 키우는 어머님들은 보통 있잖아요. 어떠시냐면은 꼭 학교를 가지 않으셔도 굳이 뭐 맞아요. 유치원 안 가셔도 적당히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계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자, 학교 끝나고 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잠깐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랑 싸우지는 않았을까? 짝꿍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걔랑 좀 풀긴 했을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반찬은 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와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어보죠. 그죠? 아들 오늘 학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아들들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좋았어. 대부분이 몰라.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꼭 좀 강조를 드리는 게 학기 초에 꼭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게 똘똘하게 생긴 여자의 어머님과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뭐 그렇게 숙제가 없어요. 뭐 그렇게 준비물이 없어요. 뭐 심지어 뭐 알림장도 안 써줘요.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한번 전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가방을 열었는데 막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보름 지난 가정통신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유도 나와. 우유도 우유도 나오고 가방에 터져 있고 터질 것 같은 우유. 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어떤 일이 좀 일어나게 될까요? 남자애들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좀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이한테 야, 너 왜 그랬어? 근데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갑자기 아들이 선생님, 진짜 아니거든요. 뭐가 당황스럽게 막 억울한 표정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억울해요. 대부분의 많은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요. 귀가 잘 들려요. 귀가 안 잘 들린다고요?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이제 TV를 볼 때 TV 볼륨 소리를 한 18에서 19 정도에 맞춰놓고 TV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띠동갑 여동생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오빠 그 귀가 먹으셨어요? 볼륨을 막 이렇게 낮춰요. 그래갖고 이제 10에서 한 11 정도까지 볼륨을 낮추고 이제 TV를 보는데 같은 공간에서 봐도 제 아내나 그리고 제 여동생이나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같은 공간에 봐도 이제 소리가 잘 들리나 봐요. 근데 저는 같은 게 들으면은 이상하게 안 들려요. 우리 남편도 그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좀 뭉개져서 들립니다. 그래갖고 저는 그때까지 해도 젊은 놈이 가는 게 먹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실제로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언어 영역의 데시벨을 듣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언어 영역의 데시벨을 듣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못 듣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소리를 못 듣는 건 아니고 언어 영역의 소리만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로 사람의 소리를 못 듣죠. 근데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 남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 다 들려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맞아. 알려준 건 다 잊어버려요.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자고 있어요. 남편이랑 나랑 같이 자고 있는데 얘가 막 칭얼대면서 깨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깨요. 둘 중에 한 명이 일어나야 돼. 누가 일어납니까? 엄마죠. 엄마가 일어나죠. 안 일어나, 잘 자. 아빠들은 그렇죠. 깨갖고 이제 애를 케어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일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같은 위치에서 같은 거리에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안 들리는 일어나지 척 하는 거 않을까? 아니에요? 안 들리는 척 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실제로 안 들려요. 그래요? 그럴 수가 정말. 있나? 진짜?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남자의 잠을 깨우는 여성의 잠을 깨우는 소리는 거의 1위가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근데 남자의 잠을 깨우는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순위권 밖으로 나가요. 그분들 오히려 풀벌레 소리에 잠을 깨는 게 그분들이에요. 네. 벌레를 풀어야겠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동차 경보음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게 또 남자들이에요. 자동차 소리 그렇죠. 기가 막 이렇게 심지어 옆집 자동차 삐요삐요 소리와 내 자동차 삐요삐요 소리를 조금 분간해 내고 나가서 해결을 하는 게 이제 남자들이다. 네. 우리가 집에서 아이와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설거지를 했어요.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삐빅삐빅삐빅 하더니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죠? 아들 왔어. 근데 딱 인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왠지 쎄한 느낌이 드는 게 얘가 숙제를 안 하고 TV를 볼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엄마의 쎄한 느낌은 보통 어떻죠? 맞아요.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고 경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딱 보고 아들 왔어. 너 근데 TV 보기 전에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아들 반응이 어때요? 보통 우리 아들들은 대부분 어때요? 대답을 되게 잘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대답을 합니다. 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서 5초 있다 어떻게 돼요? 띠로링 TV가 켜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쵸. 엄마는 복장이 터지죠. 복장이 터져서 너 엄마 말 듣고 너 도대체 왜? 대답도 하고 하고서 이렇게 등짝을 날릴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아들의 마음을 읽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언제냐면은 어렸을 때 저는 제기차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기차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제기차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방에서 제기차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저 어머님이 와서 뒤에서 되게 나지막히 말씀하셨어요. 하지 마. 하지 마.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지 마 하면 뇌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 마 하면 귀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지 않고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옵니다. 하지 마. 네. 하지 마. 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죠. 그러고 나면 엄마는 어떻습니까? 화가 잔뜩 나서 보시죠.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너 대답했지? 한 번 더 했지? 할 말 있어? 할 말 없는데? 뱃속 깊은 곳에 억울함이 올라온다. 나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 뱃속 깊은 억울한 게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런 오해를 받고선 등짝을 맞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보고서는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쎄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들 손 씻고 짜짜짜 얘기해봐야 아들 귀에는 잘 안 들린다. 그죠? 뭐 또 어떻게 들려? 이렇게 들린다. 난난난난난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릴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난난난난 네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시다가 아들이 들어오면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설거지하던 물을 끄시고 고무장을 벗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으셔서 아들의 시선을 뺏는 겁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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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이야? 그럼 아들이 뭐야 엄마 왜 저러지 그럴 거예요. 볼 때 얼굴을 탁 부여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들 너 TV 보기 전에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하고서 정확하게 이렇게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눈으로 뇌에다 정확하게 해주고 나면 오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노하우가 되게 도움이 된다는 평을 많이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집에 귀 안 들리는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이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프로야구 보고 계세요. 이렇게 프로야구 보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여보 이거 야구 끝나고 나서 은행 후보 부탁해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분이 들은 거에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막 이렇게 대답도 하고 막 안 해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설거지하던 물을 끄시고 고무장갑 벗으시고 내려오셔서 쳐다볼 때 얼굴이 보여져 이렇게 여성의 심리 행동 패턴을 좀 몇 개를 알게 됐어요. 맞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맞다라고만 좀 해주세요. 여성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본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 그리고는 너무 살을 빼고 싶어해요. 그리고 안 빼요. 그리고 안 빼요. 사람이 빼고 싶으면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을 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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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황희성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똑같이.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하는데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제는 거기선 감동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했다 발표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사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 나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자, 보세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은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지 말고 나를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렇지.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아우.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어.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아,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000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네?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바래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요,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너무 막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오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어. 막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는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아,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의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도파민이 나올 때는.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 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애가 엄청 당당해. 지 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이래요.
걔인데도 어금 자체가 애가 맑고. 맞아요.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아,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난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그 야너라 뭐 그거 하는 거 맞죠? 에미야. 에미야 맞아. 애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래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에게서 나와요.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라. 너희 애비 저렇게 평생을 살았다. 네가 이해해.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참 힘이 없구나.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모님. 엄마와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친밀도는 곧 나의 소중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서 한 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너희 아빠는 말종이야. 흔치 않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버려요. 그게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무시되는 짓을 많이 하셔요. 그럼 이 여성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 난 결혼 안 해. 두 번째, 결혼을 의외로 빨리 해요. 그것도 더 희한한 것은요. 아빠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래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행위를 잘못하셔도.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이죠. 사람은 길들여진 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아 있다고요? 아빠를 닮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복이 없어. 난 남자 복이 없어. 아빠 복도 없고 그냥 남편 복도 없고 그냥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부부가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야.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네요. 아빠 편을 어떻게 좀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지? 이런 게 어느 날 궁금할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뭐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니가 술 처먹고 들어가는 거냐? 엄마 너 낳고 너 이혼도 못했어 아주 그냥. 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아우 찔려라. 그래도 좀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엄마 우리 딸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냥 엄마 너 낳고 그냥 노래를 정말 한 일주일을 불렀나?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낳은 거야? 미치겠다.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잉? 엄마는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똑같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 제사가. 그래가지고 형 하나로는 제사를 다 못해. 그래서 제사를 도우려고 너를 낳았어. 그러면 제가 그때 야 그러면 나는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태어남 자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자존의 중심부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 아빠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매우 오래전에 할아버지 두 분이 이제 친구여서 결혼을 하셨대요. 두 분이 이제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술이 채서 그러세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는 그러세 같아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날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더래요. 시댁 식구는 한 뭐 10몇 명이 있고 종갓집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도망가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눈치를 보는데 이제 덜컥 이제 애가 생긴 거죠.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얘만 낳고 도망가자. 덜컥 연년생. 하나는 외로워. 둘이 버텨라고 그러고 도망가야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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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컥. 그래서 제가 6째를 갖겠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구한 삶은 시작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되게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되게 미국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어머니는 되게 그 몽골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되게 스타일리시하시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행사를 하는데 친구 어머니들은 나이가 다 젊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엄마들이 되게 머리 커트 해가지고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치마 정장해가지고 오는데 저희 엄마 저쪽에서 그 몸빼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이런 큰 꽃이 많고 호랑이 같은 게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셨죠. 아버지가 장애도 있고 이제 그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의 그걸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아닌 도망을. 그리고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이제부터 말일이 되면 돈 좀 보낼게. 엄마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잡수셔. 근데 저희 엄마는 진도 사람이에요. 장호가 보내지 마. 엄마는 3년 살면 뒤져. 보내지 마. 뭐 딴 데 보내. 뭐 딴 데 보내냐고. 그래서 이거는 보내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칠순 때 금강산을 제가 한번 예약을 했는데 엄마 나 이거 뭐 좀 금강산 좀 갈까? 뭐단지 그것을 가 금강산. 엄마 2년 살면 뒤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단디라는 부모님의 말은 하라는 뜻이라는 걸.
추석 때 이렇게 말하죠. 뭐하러 내려오냐. 너 일도 많고 바쁜데. 이거는 야, 너 바쁘지만 좀 내려와라. 근데 네가 바빠서 차마 오라고는 말하기가 그렇다. 너도 다 컸으니. 그렇지만 아빠가 우리 딸이 보고 싶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아들 한번 내려와서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말은 조금 알아들었어요. 아, 엄마가 뭐단디라고 하면 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귀가 안 들리시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안 잡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술을 잡수시면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말을 크게 하시는데 연속 3시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게 됐어요. 저희 형은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 나쁜 술은 자기가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강한 삶의 색깔이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결혼이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이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내가 누군가의 남자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연애는 두렵지 않은데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일상이 되는 남녀 관계가. 그래서 뭐 혼자도 잘 살고 있으니 굳이 뭐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고향을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장가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부모님들 그럴 때 있죠. 아니 뭘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야지 언제부터 나랑 뭐 이런 인간관계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겠죠 표정이. 속으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둘 때문에 장가를 안 가는 건데.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갈게요. 가죠. 때 되면 다 가죠. 한 번 더 꾹 누르면서 그래 내가 소통 강사니까 한 번은 더 참아야지. 그래야 강연에 에피소드라도 생기지 않겠어? 제가 어금니를 꽉 다물고 네 아버지 갈게요. 네 좀 가죠. 네 이제 갈게요. 근데 아버지가 더 화를 내면서 나이가 먹었으면 장가를 가야지. 너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갖고 봐. 애를 낳고 그래.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괜히 엄마한테 그게 또 가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갈게.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 전라도 분인데 제주도에 사셔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제주도가 비가 갑자기 올 때 있잖아요. 비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된장을 가져가라고? 풀어지겠는데? 근데 제가 또 그 당시에 어설프게 철이 나가지고 그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근데 엄마의 인생 60년, 70년 동안 하셨던 이 된장이 엄마의 영혼을 주는 거야. 안 먹어도 가져가야 돼. 제가 이런 어설픈 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된장을 옹기가 숨을 쉰다고 옹기에다가 넣어요. 이만한 옹기에 된장을 넣어놓고 제가 쥐포를 좋아하는데 제주도의 쥐포가 맛있다고 시장에서 이만한 쥐포를 30장을 검정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갖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트렁크가 하나 있고 여기서 지금 멋지게 딱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됐어! 딱 가는데 트렁크에 된장 봉지를 넣었는데 모양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비가 오는 골목으로 딱 나갔어요. 됐어 엄마 내가 다시는 집에 오나 봐. 저희 엄마가 키가 한 150 조금 넘으시거든요. 이제 허리도 쌍엑스라지 입으세요 엄마가. 이제 표범 입으시고 이제 뽀글뽀글 파마에 이제 엄마가 우산을 갖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 저희 엄마가 세련되지 않아서 더 슬퍼요. 엄마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괜찮고 그러면 덜 슬프겠는데 예전에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슬펐는데 이제는 다른 슬픔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나보다 되게 돈이 많고 건물도 있고
몸도 쌩쌩하시고 멋도 막 내시면 내가 덜 슬프겠는데. 근데 엄마가 우산을 들고 막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가 키가 작으니까 우산 끝이 자꾸 제 눈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슬픈 장면인데 된장은 무거워, 엄마가 우산은 찌르고 빗물은 계속 눈구녕을 쑤셔대고 있고, 이게 뭔 블랙 코미디야 이게.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호가 네가 이해해라. 너희 애비 저렇게 평생을 살았다. 네가 이해해. 너희 애비가 저렇게 평생을 살았어. 네가 이해해. 야, 그런데 딱 두 사람의 느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힘든 일을 오래 한 그 남자의 느낌과 네가 참으라고 네 아빠가 평생을 저렇게 살았다고 슬프게 맨발로 뛰쳐나와서 골목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제 또래 조금 전후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또래에 비해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걔네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내년에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장기 복무했으면 좋겠어요. 무섭다, 진짜. 해병 수색대 같은데. 근데 너무 솔직한 얘기예요. 아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공간도 없고 얘네들을 위해서 돈도 미리 계속 모아둬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아빠인 나를 발견하면서 아, 그 남자 귀가 안 들리고 노동일을 하고 자식이 6이고 어머님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던 그 남자는 내 또래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고요. 그 남자. 나랑 나이가 엇비슷한 그 남자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린 여잔데 아이가 여럿이고 자기의 취미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전거도 타고 바이크도 타고 가끔은 해외로도 여행을 가고 가끔은 명품을 사기도 하는데 그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 그 생각이 제가 힘드니까 드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한 치과래요. 제가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으세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치과병원에 임플란트하고 뭐 치료 같은 걸 받으러 오셨는데 뭐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예.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신경치료는 금으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시죠? 치과 이거 하면 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내겠네요. 또 이렇게 정지 화면이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계좌번호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으라고 막 옆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랑 전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신이 인간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신은 이 전화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죠. 아버지가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술 먹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젠간 나한테 그 권위주의를 벗고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근데 막상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그 권위주의가 가득했던 이분이 참 힘이 없구나. 돈 얼마 때문에 막둥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고향에 가면은 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시지. 나이가 드셔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래서 돈을 안 드렸는데 그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윷놀이를 하시든 화투를 치시든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몰래 한 번, 두 번, 세 번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시냐면요. 우리 아들 아빠가 뭐 예전에 상처를 많이 줬지. 근데 아빠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갔다가 서울을 가는데 공항에 나오시고 싶대요. 이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남북통일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는 좀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식이 오든 가든 딱 안방에서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항상 표범 입고 나와서 우셔요. 공항에 나서. 늘 울 일이 많거든요. 남편은 귀가 안 들리고 남편 역할을 못하고 돈은 항상 없고 애들은 많고 일은 항상 생기고. 그럼 엄마는 공항에서 맨날 이렇게 울어요. 아가 가, 아가 가라, 응 가, 응.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딱 돌아보면 이제 엄마 울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 울지 좀 마. 이민 가나? 그리고 울 거면 공항에 나오지 마. 아우, 나는 사람 우는 거 너무 싫어. 왜냐면 어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엄마 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엄마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날은 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랑 공항을 가겠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제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단 둘이 공항을 가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빠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항에 갔는데 얼른 돈을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돈을 준비를 좀 했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이게 좀 자식이 쌩하고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저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돌아보고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약간 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아버지 영화를 찍으시네 영화를 찍으셔 이거 왜 나오셔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신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신권을, 근데 이제 신권이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돈이 잘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일반 노동일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자켓을 잘 입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점퍼를 입으셨었어요. 이제 그걸 입고 아버지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다행이다, 천만 다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되게 모델처럼 몸이 좋고 잘생긴 분이었는데 왼쪽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와 있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사람은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깨의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표정이 없는데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헤어질 때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절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 마치 이병희 장군님께 군대 생활 열심히 하라고 안아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장군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 이게 말이 돼요? 이병 주제.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일이 한 두 번, 이제 치과 사건 한 번, 공항 사건 한 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엄마하고만 딱 안고 저 아버지 있는 쪽에 가서 이게 약간 저도 모르게 저 이렇게 가가지고 어색하게 아버지를 딱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뭐 0.1초도 안 돼요. 금방 뗐으니까. 근데 순간 스캔되는 것처럼 아, 매우 오랜 세월, 매우 힘든 일을 많이 한 몸이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니까 가끔 엄마하고 전화를 할 때 예전엔 당연히 엄마하고만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가 귀가 들리시니까.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럼 저희 엄마는 여보 전화 받아요 이러면 되는데 뭐다로 바꿔 저 연병할 놈을. 아따 받으시오 전화 박동희. 그러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옆에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마치 귀가 들리시는 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 전화로만 해도 이 집안 공기를. 그리고는 아버지는 항상 새 말씀을 하세요. 그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맨날 이런 말밖에 못하나?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전화세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나비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그게 사랑이 돼요? 보는 거 말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족들이 둘이 사랑한다고 I love you라고 얘기해야 될 때 거기는 I love you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I love you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할까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이게 흔해 빠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어렸을 적은 밥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가 안녕이에요. 식사를 제때로 하는 게 그게 평안이죠.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서로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식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또 식사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I love you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밥 먹었냐는 말이지만 내가 네가 보인다는 말이구나. 아,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창호가 너 바쁘지만 아버지 엄마 한번 보러 좀 와라. 그런 말하기가 자식한테 부담 줄까 봐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저는 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요. 제가 보기엔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의 언어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최근에 조금 알아냈어요. 사람은 내가 힘들면 남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발레단하고 합동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발레리나들에게 계속 이렇게 주문해요. 표정 예쁘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펴고 퇴장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걸그룹을 하셨을 때 그런 코치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야, 힘든 티 내지 마, 헉헉 소리 내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왜 동작을 얘기 안 하시고 표정만 얘기하시네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에요. 표정을 지으려고 동작을 하는 거예요. 표정 없이 동작만 해봐요. 스포츠지. 선생님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무용수들은요. 점프, 즉 중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표정을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안 힘든 척. 더 나가서 더 예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힘든 일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저희는 힘들게 일하고 맛있는 거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돼요. 전 지금도 현역이어서요. 출근하면 몸무게를 재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 이렇게 짜증이 많이 배어나 있는 거예요. 표정! 이유가 있어요. 걸그룹 표정!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생은 우리 모두는 발레리노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면 점프라는 중력에 반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 표정은 반대로 더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이런 게 연인 관계고, 이런 게 부부 관계고, 이런 게 서비스고, 이런 게 세상 모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다를 수 있는 건 우리는 끝나고 좋은 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좋은 거. 영화도 보시고, 책도 읽고, 좋은 프로도 보고, 자연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마음에 좋은 걸 먹으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하신 얘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먹고 내가 아이가 생기고 나면 예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언어를 알아들으면 제가 보기에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이나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짜증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게 돼서 이제 부모님이 상처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따로 말씀 안 해주시지만 저는 또 느끼잖아요, 그 상황을. 근데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저는 이제 어려서 엄마한테 많이 삐졌던 것 같아요. 좀 못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달라고 한 게 있는데 안 사주면 뭐 한 2, 3일 말 안 하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대민지원이라고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이제 선배님들 몰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감을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아내 치아가 없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엄마 감을 한번 사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전화를 딱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왜 말을 못했냐면 저기 딱 감이 보였거든요. 감나무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목소리와 감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엄마는 나야 이랬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냐? 그런데 갑자기 엄마 얼굴이랑 내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준 거랑 내가 아람단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해준 거랑 이제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하죠. 그리고 뭐 엄마한테 영안사전 산다고 돈 받고 한영사전 산다고 돈 받고 막 엄마한테 거짓말 친 거 막 온갖 그게 정말 그 감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우냐? 근데 제가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감 좋아하잖아. 이씨. 근데 이제 고참이 그걸 본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엄마가 하시는 얘기에 제가 아니요, 왜요, 싫어요, 못해요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때가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바라건대 그때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때가 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감나무 같은 그 때가.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히 어머니 살아계셔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로. 사랑의 완성은 계좌이체. 아버지한테 돈부터 보내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거래요. 추억은 웜홀 같은 거래요. SF 영화에 보면은 우주는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멀리로 가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70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도 우주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매우 가까운 행성이에요. 근데 자식이 점점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이 속도가, 팽창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만나려면 이 거리를 너무나 많이 가야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들이. 그런데 이것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만나게 거리를 통과하는 게 웜홀이래요. 전 추억은 인간을 만나게 하는 웜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그때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여자의 일생. 그러면 이제 엄마는 돌아가셔도 나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이게 엄청난 웜홀이 되어서 SF 영화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내 온 영혼이. 그리고 엄마가 그때 바르셨던 화장품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때 이불도 보여요. 동백꽃 그려졌던 빨간 이불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순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안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하고 웜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웜홀을 통과할 때는 중력을 1을 지으라고 하면 7G, 8G, 그러니까 중력의 7배, 8배의 이 눌림이 있대요. 그러니까 웜홀 통과할 때 배우들이 어떻게 되죠?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하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추억을 쌓는 데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어색함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웜홀을 만들지 못하면 부모님이 우주가 내 우주랑 멀어졌을 땐, 그리고 나중엔 결국 가장 먼 이 시간은요, 죽음이거든요. 이 끝과 끝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근데 그것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웜홀은 추억이죠.
아빠하고 뭔가 한 번 했던 추억, 엄마가 부르시던 노래, 아버지가 부르시던 그 노래. 부디 바라건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신이 너무 우주가 팽창돼서 멀어지기 전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웜홀들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과 오신 분이 계시거나 연인과 가족과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방청이 그 작은 웜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